세상에 여러분. 관훈 나이트클럽에서 광고에서 대박이 났던 네. 그 가지산 돼지국밥. 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광고 또 언제 하나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이게 말이죠. 그 냄새만 맡아도 힐링이 됩니다. 어느 세상에 먹지도 않았는데 냄새만으로 힐링이 된다. 네, 맞아요. 이게 사실은 집 나간 남편 이거 가지산 돼지국밥 끓이면 네.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집 나간 아내는 그 전어로, 집 나간 남편은 가지산 돼지국밥으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냄새 너무 고소합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자, 이 설렁탕하고 곰탕의 그 진한 맛 있죠? 네. 이게 사실 설렁탕이나 곰탕은 다 소고기 계열인데 밀양식 돼지국밥. 이게 돼지국밥, 말이죠. 네. 곰탕과 설렁탕의 장점. 이것만 살린 겁니다. 그래서 예. 곰탕이나 설렁탕보다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돼지국밥. 자, 그래 부산의 맑은 돼지국밥에 비해서 육수가 투박하고 진한 것이 울산 가지산 돼지국밥의 특징입니다. 진하지만 돼지 특유의 잡내가 없어요. 예. 자, 깜짝 놀랄 맛의 비결은 이렇습니다. 네. 100% 국내산 한돈과 한돈. 돼지뼈로 우립니다. 이건 기본이고요. 네. 저렴한 잡고기 쓰지 않습니다. 국내산 한돈에 앞다리살만 사용합니다. 앞다리살만. 거기다가 당귀 넣고 월계수잎 넣고 엄나무를 엄나무. 넣고 누린내가 없지 이러면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고소하고 깔끔합니다. 조리법은 라면보다 더 간편합니다. 조리하기 편하도록 동그랗게 급냉된 패키지를 뜯어서 냄비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이 디테일 되게 중요해요, 이거. 그렇습니다. 네. 네모나게 올리면 냄비에 안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해동할 필요도 없어요. 네, 강한 불에 끓여서 취향에 맞게 새우젓 혹은 양념으로 간을 하시면 됩니다. 4인분 22,000원, 네. 8인분 37,200원, 12인분 55,700원. 네, 그렇습니다. 자, 김용민닷컴에서 가지산 돼지국밥 최저가에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최저가. 이거 지금부터 먹겠습니다. 5,000원 정도의 돈에 이 정도면 진짜 아니, 좋은. 오뚜기 밥 있잖아. 우리가 내내 광고하는데 네. 오뚜기 밥이 광고를 안 해요. 아직 청구서를 안 보냈나 보죠? 다음부터는 저기 바꾸세요. 햇반으로. 햇반으로 바꿔서 오뚜기 국밥이 위감을 느껴야 돼. 다대기까지. 와, 다대기 보세요. 뭐 진짜 색깔이 다대기에 다대기. 진짜 이거 만든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게 돼지로 국물을 냈는데 잡내가 진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고기에서 돼지고기로 갈아탄 사람도 많습니다. 네. 난 도저히 돼지고기를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지산 돼지국밥부터 맞아요. 입문을 네. 하시면 돼요. 맞아요. 네. 이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진짜 하나도 잡내가 안 나지? 이 조리를 진짜 잘 하시는 것 같아. 네. 국물 맛이 끝내줍니다, 진짜. 이런 국물 맛이 없어요. 아니 진짜 이게 어지간한 그 맛집 진한 설렁탕 네. 거의 그 수준 국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설렁탕 국물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먹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데 고기 향이 꽤나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깍두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 보내준 어쩐지. 원래 같이 포장을 해서 보내줍니까? 그렇진 않고요. 어쩐지 너무 맛있다 이게. 너무 맛있다. 네. 너무 먹을수록 맛있어. 너무 슬퍼. 점점 끝나갔어요? 줄어드는 게, 점점 줄어드는 게. 발명품 수준이에요, 발명품 수준. 네. 조리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가지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 아이고, 물이 떨어지네. 한 그릇 다 먹었습니다. 한 그릇도 안 될까요? 한 그릇도 안 될까요? 네. 지금 김용민 PD가 한 그릇 덜을 주문해서 본부장님이 매우 당황하며 나와줬습니다.
그냥 설마 국밥까지. 이 물량이 모자라. 아, 그러니까. 물량이 모자라서 그리고 광고하는 것도 어렵게 보내왔다는 소문이 있어요. 막 배우고 시도를 주세요.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유 세상에. 제가 먹는 동안 하세요. 아, 방송을. 방송 네. 하긴 해야 됩니다 빨리. 네. 아유, 하나가 이게 남았답니다. 또 조리가 가능하면은 그냥 하나 포장하고 싶네요. 내일 아침에도 이 맛을 느끼고 싶어서. 아 진짜 이거는 돈 내고 가세요 좀. 그러면 5,000원이요, 5,000원. 그렇죠. 네. 자 우리 정상근 기자. 네, 뭐 저는 그 먼저 이 한 지역 언론의 얘기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인천일보. 인천일보. 네, 인천일보인데요. 미디어오늘 기사를 좀 참고해서 왔습니다. 그 인천일보가 1988년에 창간한 매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 141도 원칙이 그렇죠,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도마다 지역 신문이 하나였는데 이게 6.29 선언 이후에 깨졌어요. 그래서 저 여러 매체가 뭐 한겨레도 그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 매체가 창간하는 와중에 지역 신문도 정말 많이 생겼거든요. 그때 이제 그 88년 언론기본법이 없어지고 87년에 없어지고 그 신문을 여건이 되는 사람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되면서 한겨레가 생겼고 네. 그 다음에 생긴 신문이 국민일보, 국민일보. 그 다음에 세계일보 이런 순서로 이제 창간을 했는데 국민일보가 원래 네. 하려고 했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국민일보가 아닙니다. 순복음일보? 아니야. 에이, 그건 아니고 사실 조윤기 목사가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도 일간지를 하나 가져야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창간을 한 건데 복음일보? 아니야. 기독교적 색채가 전혀 없어요. 용기일보? 아니야. 그 파리일보. 아니 농담이고. 파리. 아, 파리의 그 여인. 배달신문. 배달신문? 배달신문. 아, 배달의 민족 할 때 그 배달? 그렇지. 예. 배달하는 신문이 바꾸면은 있어. 신문 배달이잖아. 그렇지. 배달신문이었어. 배달신문. 네. 그러다가 어감이 너무 안 좋잖아. 안 좋지. 아, 신문은 다 배달하는데 무슨 배달신문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배달신문이었다가 나중에 국민일보로 바꿨고 네. 세계일보는 원래부터 이제 일본에 세카이니포라고 맞아요. 예. 아. 일본에 이제 세계일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름 갖다 썼는데 그 이후로는 그 종합일간지다운 종합일간지는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그 인천일보가 뭐 그렇게 뭐 엉망인 신문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인천일보가 최근에 좀 지역 내에서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허. 그 왜냐면 그 거의 이제 홍보지로 전락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뭘 홍보를 하냐면 그 인천일보가 2017년 5월에 대주주가 바뀌었어요. 예. 근데 이 대주주가 부영그룹입니다. 부영그룹. 아하. 건설. 예. 건설 많이 하는 이제 부영그룹인데 네. 그리고 이후에 이 노골적으로 사주 이익에 부합하는 기사를 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2017년 5월에 대주주가 바뀌었는데 그해 9월에 그 인천일보에 이런 사설이 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송도 테마파크 사업은 인천 발전 견인차라는 사설이었는데 아, 이 송도 테마파크가 바로 이게 부영에서 네. 부영 건설이 이제 하고 있는 예. 그런 사업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 사설에서 뭐라고 썼냐면 아예 대놓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영그룹에서 갖고 있는 좋은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시도가 볼썽사납다. 이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보죠. 이 사업에. 아예 사업을 못하게 하려는 것인지 사사건건 물고 늘어진다. 송도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인천 발전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그렇지. 인천이 국내외 레저 휴양 관광 도시로 발돋움할 호재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은 제가 많이 살아봤지만 레저 휴양 관광 도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 왜 그래요? 왜 그래? 인천은 별로 이렇게 볼 게 없어요, 사실. 그 김구라 형님이 인천 살았잖아요. 세물포 오래 살았고. 그래서 이제 개그맨 초기 했을 때 SBS 개그맨 선배들이 야, 인천에 전기 들어가냐? 그런 지역 네. 차별적 발언을 했었어요. 아니 근데 거기 뭐 대도시고 송도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대도시인데 거기 무슨 레저 휴양을 할게 아 그렇죠. 얼마나 되겠어요. 애매하죠. 게다가 또 매립지에다가 이게 서해 바다가 뭐 에머랄드 빛도 아니고 네, 어쨌든 뭐 그런 데인데 어쨌든 그 송도에다가 저기 그냥 모래를 깔아가지고 해수욕장 만들 수 없나? 옛날에 있었어요. 송도 유원지라고. 그래요? 네. 근데 송도 유원지였는데 이렇게 물놀이를 했는데 이렇게 물이 깨끗하진 않았던 걸로 네, 기억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해서 뭐 하여튼 부영이 인천을 기반으로 한 기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네. 뭐 자치단체와 뭐 시민 언론들의 성원이 절실하다 이렇게 네, 이렇게 썼더라고요. 네. 그 노골적으로 이제 사주가 추진하는 사업을 옹호를 야. 한 셈인데
당시에 이제 심지어 이제 국민의당 인천 시당이 인천일보는 부영건설 기관지인가라는 걸 했어요. 그 정도로. 근데 요즘 저렇게 노골적으로 하긴 진짜 요거는 정말 아니 저 얼마 전에 뭐 경남 쪽에서 네. 그 회장님 아들 결혼하는 걸 일면 톱 기사로 맞아요. 사진 기사 이렇게 사진 기사. 씨발 뭐 그런 게 일면 그리고 톱 아마 기사야. 밑에다가 뭐 참석하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막 이렇게 네. 그 예전에 또 저기 교계 신문, 기독교계 신문이 있었는데 기가 막혔어요. 그 신문 일면이 뭐냐면은 자기 회사에 컴퓨터 2대를 기증한 사무용 컴퓨터를 기증한 그런 일을 일면 톱 기사로 달았어요. 김영민 네. 본지에 네. 사무용 컴퓨터 2대 기증 이렇게 뭐 그렇게. 이런 정신 나간 기사들이 나오는 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읽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뭐 이런 마인드 아니고서는 그런 기사를 실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황당한 네. 건데 어쨌든 인천일보가 이런 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노조 인천일보 지부가 좀 화가 났죠. 그래서 뭐 그때도 이제 뭐 낯뜨거운 부영 참가야말로 해사행위다 뭐 이런 네, 좀 강도 높은 성명도 내곤 했었는데 네. 이 당시 이제 이인수 편집국장이 뭐 사주의 편집권 개입은 없다. 뭐 이게 이제 편집국 공식 입장이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알아서 기었다는 얘기인가?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이후에도 이 부영건설 이 송도 테마파크 추진을 밀어주는 기사와 사설이 이제 반복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일이 이제 비단 인천일보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라는 거죠. 그렇지. 이 사주가 있는 언론사 상당수가 이 사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럼. 기사를 쓰고 있는데 가장 저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조선일보를 꼽고 싶은데 이 장자연 사건, 고 장자연 씨 사건 관련해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결론을 냈을 때 자기 사주 입장을 일면과 이제 양면을 다 통틀어가지고 내보냈잖아요. 네. 사주가 곧 신문이고 신문이 곧 사주다. 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발상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거죠. 특히 뭐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지만 뭐 사주가 다른 사업도 하고 있을 경우 이제 그 사업을 또 밀어주는 특히 언론사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특히 그렇죠. 예. 지역일수록 그런 경향이 좀 심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또 헤럴드 경제를 또 중흥건설에서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그 부분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헤럴드 경제 쪽에서는 그러니까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편집권 독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 된다. 뭐 이 중흥건설 쪽에서는 뭐 편집권 개입 안 한다라고는 했지만 이거를 제도로서 정착을 해야지 뭐 그냥 그 말로만 이제 믿을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편집국장 임명 동의제도 요구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사주가 있는 신문 중에 사주에 편집권 개입이 없었던 일이 역대 있었나요? 거의 없죠. 저는 네. 없다고 봐요. 없었어? 우리 기억에는 없어. 없어요. 우리 기억에는. 거의 이제 뭐 사주가 뭐 정말 봉사 정신이 투철해서 막 이런 언론사를 막 경영하면서 사회적 공헌을 위해서 막 진짜 아무것도 개입 안 하고 이게 가장 뭐 좋은 방식이긴 한데 네. 뭐 가장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좋은 방식이긴 한데 우리나라의 이 자본가들은 별로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없어 네. 그런 생각이. 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심지어 근데 이게 막 제도로서 정착을 했다고 해서 그것도 이제 쉽지만은 않은 게 이 SBS 같은 경우에도 이 심지어 이제 사장 임명 동의제까지 관철을 해냈는데 그렇지. 네. 그게 이제 지금 또 뒤집어지려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게 사주 흔히 말하는 그 명백한 사주 언론사의 한계죠. 네. 그뭐 SBS 같은 경우에는 뭐 자회사를 동원을 해서 이제 태형의 일감을 몰아주기까지 했는데 그렇지. 이 언론사 같은 경우는 좀 그 도덕성을 어느 정도 좀 지키고 언론사는 뭐 적어도 좀 깨끗하게 경영이 좀 이루어져야 그렇죠. 하는 뭐 그런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 물론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지만 근데 이거 뭐 태형에서 하는 거 보면은 뭐 부도덕이든 뭐든 뭐 전혀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막 동원되는 거고요. 신문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방송, 특히 지역민방 같은 경우 네. SBS를 포함해서 저는 거기 이사회에 개방형 이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 좋네요. 그리고 뭐 민원연이라든지 이런 언론 감시 단체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구성원이 되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야바위 짓이 벌어진다 그러면 견제하고 그것을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방송 전파는 국민의 것입니다. 그렇죠. SBS를 비롯한 지역 민방한테 위임한 거지. 그 사람들 보고 야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응? 한번 멋지게 한번 사업해봐. 이러는 차원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신문 그 방송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뭐 좀 사주의 조건을 좀 철저하게 갖춰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 SBS 이사로 김용민이를 갖다 앉히면은 난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절대 가능성이 없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SBS가 자신이 없대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민간에게 맡긴 방송일수록 감시 통제가 확실해야 돼요. 극동방송 같은 경우도 거의 김장한 목사 개인 방송이에요.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우리 김 목사님한테 넘겨줘도 됩니까? 김 목사님이 지금 거의 자유한국당의 멘토예요, 멘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방송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등록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허가제기 때문에 진짜 요건을 좀 깐깐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공영방송 경우는 뭐 여야 추천 이사들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막 소수 이사들이 뭐 어떤 목소리라도 내고 막 저항도 해보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사실 민간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그렇죠. 뭐 특히나 뭐 노조가 갖춰진 데는 뭐 그나마 좀 노조를 통해서 소식이 알려지는데 노조가 없는 곳 같은 경우에는 뭐 극동방송도 그렇고 극동방송 우리 네, 김장한 완전 깜깜인 목사님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그래서 얘기했잖아. 우리 선배들이 준비했다고. 흙을 지나가실 때 던지려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그 건설사들이 특히 지역에서 큰 돈 대 가지고 언론사 인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데는 건설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 민방에 건설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건설사들이 언론을 취득해서 그 정말 한 90년대 뭐 2000년대까지는 정말 인권 사업에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개입을 했었죠. 어이구 저기 KBS, MBC 다음 방송이 막 카메라 들고 오는데 어느 공공기관이 벌벌벌 떠지 않겠습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역 민방을 줬다는 것 자체가 이거 참 문제다. 그 노태우 때 최병렬 씨, 최병렬 씨 봐봐. 그 아들이 거기 들어갔잖아. 네. TV조선. 지금은 TV조선으로 가죠. 이익 충돌 방지 회피 노력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놓고는 그 방송이 지금 SBS, 그 방송이 지금 저기 뭐야 이익 충돌 방지 회피 노력을 안 했다면서 손혜원을 두드려 패잖아요. 네. 손혜원 의원 얘기 좀 잠깐 한번 해보죠. 네. 예, 손혜원 의원. 네. 일단 저기 검찰에 기소가 됐는데 우리 SBS가 신났어요. 12분 동안 8시 땡 되면서 12분 동안 또 리포트를 했어요. 제일 많이 했어. 예. 그런데 이제 보니까 SBS가 이번 그 검찰 기소로 명예를 회복했다든지, 진정한 언론, 손혜원의 어떤 이슈, 그의 그 비리를 들춰낸 그런 언론으로서의 어떤 사회적 책무를 다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SBS 반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불구속 기소한 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뭔가를 그 성과를 이룬 것처럼 막 자기들 보도가 맞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런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네. 뭐 각종 제기했던 외화구역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재청에 대한. 문화재청에 대한 외화구역, 뭐 국토부에 대한 외화구역 이런 거 다 무혐의가 났죠. 기소조차 안 했어요. 저는 이번 SBS 보도가 정말 다분히 감정적인 보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하여튼 그 목포 MBC 같은 경우에는 목포 시청에 대해서 취재를 했잖아요. 그렇죠. 시청을 취재하면서 이 문건이 정말 보안 문서가 맞냐라는 네. 입장을 이제 취재를 했던 건데 좀 그런 노력이 없었죠. 그러니까 뭐 다른 방송사도 그런 노력이 별로 없었어. 목포 MBC만 그렇게 집중을 했는데, 네. 근데 SBS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다른 언론사는 그냥 꼭지가 하나였으니까 이게 그냥 이제 넘어간다고 쳐더라. 뭐 그래도 확인했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그냥 넘어간다고 쳐더라도 SBS 같은 경우에는 좀 한 8꼭지 정도나 되는 분량을 썼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는 뭐 제대로 된 반론이 없었다라는 거는 좀 굉장히 부적절하고 감정적인 보도였다고 봐요. 그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걸 직접 취재를 했었어야죠. 그렇지. 근데 SBS는 그걸 일단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는 안 되지만 리포트에는 반영이 안 됐고 그리고 나는 가장 웃겼던 게 그 보안 문서와 관련한 리포트를 하는데 몇 가지 이제 SBS가 이제 보안 문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근거 중에 하나가 해당 지역구 의원인 박지원 의원도 몰랐다고 하더라. 그럼 뭐 그건 정말 어폐가 있는 그 근거 아닙니까? 박지원이 그거는? 모르면 다 비밀문서.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거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주민 토론회 공청회도 하고 다 했는데 그걸 만약에 박지원 의원 측이 몰랐다 그러면 그건 박지원 의원 쪽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그 근거를 들이대는 걸 보면서 야 이렇게까지 리포트를 구성을 해야 되나? 내 SBS한테 용서 못하는 이유는 내 정치쇼 때문에 내가 저기 열불이 나가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안 그런 사람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완전히 까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나는 그 손혜원 의원 가족 중에 한 명, 동생. 남동생, 예, 말썽을 어느 가족이나 그런 불행한 가족사가 없습니까? 있죠. 집안에 저 건드리면 안 돼요. 골칫거리 없어요? 있죠. 그 저기 동기형 동생 민남기, 네. 민남기 어, 문제가 많습니다. 민석이가 아니고 민남기 맞죠? 민종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진짜 저 손혜원 의원 남동생이 저희 이런 말할 수 없이 많은 하여튼 그 집안 내 그 갈등의 네. 뿌리가 됐는데 뭐 제가 그 집안 사정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갈등 관계를 이용해서 신뢰할 수 없는 취재원으로부터 그 싱크를 따가지고 방송에 내보냈단 말이죠. 그건 진짜 아니에요. 이건 양아치 짓입니다. 네. 이런 언론사가 이 취재했던 기자를 다 대가리 박아야 돼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 건도 그래요. 그 가족, 불행한 가족사. 뭐 내밀하게 들여다 보지도 않고, 그냥 이 쓰레기다. 자기 형수한테 뭘 찢는다. 아니, 실제로도 그렇지도 않았고, 막 이런 억측과 오해 이런 것들을 가족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장을 하고 확대를 했던 이런 과오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난 언론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손혜원 의원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SBS가 틀렸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목포 MBC가 이번에도 역시 그렇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목포 MBC를 보면서 이게 바로 지역 방송의 미래다. 근데 지역 방송에 다 미래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KBS의 지역 방송은 서울에 그냥 일종의 지사죠, 지사. 지사야. 맞아요. 지사. 네. 서울에서 모든 것들을 인사재정권 다 갖고 있고, 그러나 MBC, 지역 MBC는 독립재산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또 제3의 방송이 뭐예요? 지역 민방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당장 광주 방송 같은 경우, 거기는 호반건설. 호반건설. 네, 호반건설. 건설사죠. 믿을 수가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믿을 수 있는 데는 지역 MBC밖에 없어. 네. 지역 공영 방송으로서 지역 MBC. 또 이번에 놀라웠던 거는 이 손혜원 의원 관련된 이제 검찰의 발표가 있었을 때 그 즉시 이제 유튜브 채널로 맞아요. 네, 그거를 했더라고요. 그건 그러니까 굉장히 아니 거기 이제 목포 MBC에 박영훈 부장하고 네네. 그 김희윤 기자인가 그분이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게 이름이 뭐더라? 근데 낭만항구. 낭만. 맞아요. 이거 그냥 이런저런 얘기 목포 관련한 그런 이야기들 문화예술 얘기도 하고 지역 향토의 네, 이런 네. 문화 컨텐츠들 소개하고 그러면서 또 이슈들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많이 구독하진 않으시는데 네. 그 손혜원 의원 사건 나고 내가 바로 그 방송을 접속을 했습니다. 와 근데 말이죠 정말 막 모든 주간 언론이 그 이튿날까지도 손혜원이 부당하게 그 투자 정보를 미리 입수해가지고 보안 문서를 입수해서 땅 샀다 다 그렇게 보도하는데 그 전날부터 이 목포 MBC의 낭만항구는 이 문서의 이 성격과 이것이 기밀 문서가 아니라는 것들을 줄줄이 얘기하더니 검찰 발표 몇 시간 안 됐거든 그 검찰 발표에 A부터 Z까지 그냥 하나하나 반박을 하는데. 그게 진짜 놀라운 거죠. 와 진짜 등골이 오싹하더라고. 진짜 그분이 놀랍더라고요. 마지막에 김윤 기자인가 박영훈 부장인가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서울 기자들 이것도 받았을 텐데요. 아마 지금 전국의 언론들 특히 이제 예. SBS의 보도가 좀 궁금해지고 궁금해집니다. 조중동의 보도가 좀 네. 궁금해집니다. 사실은 예, 어떤 예. 기조를 가져갈지가 궁금한데요. 취재를 해야 될 텐데 우려스러운 것은 네. 받아 쓰지 않을까. 예. 네. 받아쓰기 할 텐데요. 이 한마디를 딱 하는데 그 다음날 다 받았었어 실제로. 근데 목포 지역 MBC는 인력이 많지만 이 지역 MBC 같은 경우는 인력이 저렇게 많은 인력이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이게 딱 손혜원 의원 검찰 조사 발표가 딱 나자마자 몇 시간 안에 이거를 일일이 다 반박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이게 이 이제 사건에 대해서. 목포 최고의 전문가들이에요. 네. 한마디로 아니, 그 목포 사전 MBC 취재가 보도국이. 팔로잉이 다 돼 있었다는 거고 네. 심지어 검찰 수사 결과 발표한 당일은 물론 그 다음 날까지 흔히 말하는 서울 언론사들은 계속 검찰 수사 결과만 받아쓰기만 해서 계속 썼거든.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은 것 같아요. 검사 말이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해. 그 왜 그러느냐? 손혜원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지도 나쁘고 약간 말도 그냥 뭐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저 여자는 죽여도 된다. 뭐 이렇게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는지 그냥 완전히 뭐 그냥 죽이는데 다 같이 일조를 심지어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보도 일방적으로 받아 쓸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100번을 양보해서 네. 그 보도 자체가 네.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게 이미 수많은 언론들 SBS를 비롯한 조중동을 비롯한 수많은 언론들이 손혜원 의원에게 제기한 이 정도 의혹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 의혹 가운데 대부분이 탄핵이 됐어. 기소 자체도 안 됐다고요. 그럼 그렇게 보도를 하면 안 되지. 예. 그렇죠. 일단 뭐 법원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 문서는 기밀 문서가 아님이 드러났어요. 근데 어느 중앙 언론사도 이걸 받아씻지 않아. 박홍렬 전 목포시장의 증언 이후로 그 반박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네. 그 박홍렬 전 시장 발언도 목포 MBC가 처음으로 맞아요. 특정 보도를 했어요. 네. 그 목포 MBC 없었으면은 손해보는 그냥 매장되는 거야. 이대로 끝나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지역 MBC, 지역의 공영방송인 지역 MBC가 정말 여기서 존재감을 드러내는구나. 요즘 지역 방송 다 망한다. 이제 뭐 의미 없다. 이제 중개소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올 때 지역의 방송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들만이 갖고 있는 공공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데가 바로 저는 지역 MBC라고 봅니다. 뭐 목포 MBC뿐입니까? 저기 누구야? 예천군 사건 안동 MBC. 안동 MBC하고 대구 MBC. 이번에 산불 그리고 또 지난번에 4.3 재보선 관련해서 경남 MBC 경남에서 이제 맞아요. 중계 방송했잖아요. 네, 개표 네. 방송. 네. 와 동네 구석구석 다 하니까 그 딴 데는 다 이제 뭐 정의당 졌다 이러는데 경남 MBC는 더 봐야 된다. 저긴 아직 안 갔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지역 MBC 말고는 해줄 데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지역 언론이 뭐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뭐 존재 이유를 딱 여실히 드러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지역 MBC의 위상을 보면서 이게 바로 이제 지역 방송의 미래를 이분들이 보여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 MBC에 가려서 지역 MBC 뉴스 전하는 분들이 얼마나 소외됐습니까? 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좀 많이 소외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 박대용 기자 나와가지고 그런 말 했잖아요. 네, 네. 지역 MBC가 리포트한 것이 서울에 나가려면은 자연재해 네. 뭐 이런 거 사건 사고 사건 사고 이거 아니면은 받질 않아. 저널리즘적 어떤 그런 이슈. 예를 들면 손혜원 의원 건 같은 경우도 이번엔 좀 보도를 하긴 했지만은 그전 같으면은 받질 않지. 첫째 날은 안 했고요. 근데 나는 그런 어떤 방식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가 났어. 예. 그럼 그거는 검찰 출입 기자가 뭐 리포트를 한다고 칩시다. 음. 그럼 그거 하나 가지고 끝낼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목포 현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저는 목포 MBC 기자가 충분히 별도 리포트를 작성해서 그거를 서울 MBC랑 콜라보를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걸 안 하더라고. 안 해. 왜냐? 네. 지역의 그 MBC 기자들, 지역 방송 MBC 기자들은 좀 우리보다 못하다. 우리보다 성골 진골 막 이런 거.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저널리즘적 그런 기술로 취재한 거는 우리는 그건 뭐 검증을 해봐야 된다. 서울로 내보낼 수 없다. 이런 의식이 중무장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실제로 그럴까? 박대용 기자 얘기했잖아. 자기 춘천 MBC 있을 때 그러긴 했다. 이 물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정수기 필터에다가 뭐 설탕 같은 거 넣었다는 거야. 그걸 이제 취재해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서울에서 받질 않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막 그냥 그 필터를 열었더니 이 벌레들이 드글드글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제 지역 MBC는 서울 MBC에 예속되지 말고 지역 최고의 전문가로서 자체적인 그런. 지난번에 그 강원 영동 MBC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산불 났을 때 자기들이 또 자체 방송을 했습니다. 그게. 유튜브로 한 거죠. 유튜브. 네. 그렇죠. 옛날엔 플랫폼이 없으니까 그거를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렇지. 근데 그나마 이제 유튜브라는 게 생겨서 진짜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 MBC는 뭐 사실 지상파 시간을 빌려가지고 방송을 낼 수는 없지. 힘들어서. 근데 유튜브로서 지금 갖고 있는 기반 시설 인력들 동원해서 자체 방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또 지역 MBC를 보시는 분들이 또 많아지면 또 수익 사업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지역 이를테면 저는 포털의 지역 방송사들은 전송이 안 되잖아요. 요새 그게 가장 큰 이슈긴 하죠. 언론계에서. 전송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게 이제 포털하고 지역 언론사 간의 갈등의 최전선에 지금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 얘기도 한번 해봅시다. 네. 예, 뭐 그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네이버가 지금 예전에는 자기 의도적으로 편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쵸. 어떤 기사를 올리고 어떤 기사 내리고 되게 욕을 먹으니까 그러면 이제 너네 언론사들이 너네가 알아서 편집해라고 해가지고 이제 뉴스탠드가 시작된 거죠. 네. 언론사가 자기 마음대로 편집을 하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소수의 언론사만 택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랑 연결된 소수의 언론사만 음. 이 메인 화면에 뜰 수가 있게 좀 그렇게 된 거죠. 네.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기술적으로 뭐 여기 서울에는 뭐 이런 뉴스로 쫙 채우고 뭐 대전에는 저런 뉴스, 뭐 광주에는 뭐 그런 뉴스 막 이렇게 쫙 채우는 게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이제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가 되게 보편화가 돼 있으니까 이 지역마다 다른 지역 이슈들로 채울 수가 있단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좀 그런 것 좀 해라 네이버가. 그러니까 뭐 여론을 그냥 뭐 서울 중앙 언론 이제 몇몇 언론 뭐 거의 대부분 뭐 막 조선일보 뭐 동아일보 뭐 중앙일보 뭐 그런 신문들만 올리지 말고 네. 그러니까 목포 MBC 뭐 안동 MBC 그런 컨텐츠도 네이버 첫 화면에서 지역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라. 왜냐면은 이 네이버를 접속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뉴스 네. 접속하는 그렇게 많으니까 좀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막 돌고 있고 네. 이게 비단 언론계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의 이제 시도의장단 협의회에서도 이제 성명을 내면서 좀 네이버한테 좀 그런 책임을 다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죠. 네. 물론 네이버나 포털 뉴스가 긍정적으로 우리 언론 문화를 바꾼 것은 뭐가 긍정적인 있느냐? 면은 있어요. 우선은 매체의 위력이 이제는 컨텐츠의 위력으로 바뀌었다.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과거에는 조선일보에 실렸다. 그러면은 단신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봤어요. 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모든 뉴스가 기사 제목, 클릭, 네. 그리고 이것이 PV 네.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조선일보든 조세일보든 기사 일대일이 제목 된 갖고 거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조선일보만 봤는데 조선일보든 조세일보든 기사 제목이 끌리면 클릭하는. 그래서 이제 기사를 잘 쓰게 된 것이고 네. 기사의 내용도 보다 충실하게 되고 과거에는 지면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있었는데 기사량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발전은 됐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포털이 편집을 하는 이런 그 패습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힘 있는 언론에게 또 포털이 좌지우지되는 면이 있었는데 유튜브 시대 또 SNS 시대가 오면서 이제는 뉴스 편집이 민주화가 됐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고른 뉴스 이걸 같이 보게 되고 네. 또 내가 고른 유튜버가 얘기하는 뉴스를 또 귀 기울이게 되고 더 이상 포털이나 언론처럼 광고 자본 그리고 또 정치 권력으로부터 영향받기 쉬운 이들에게서 편집권이 이제 민간에게로 넘어오게 된 거죠. 네. 뭐 물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짜 뉴스 등 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는 시대가 포털에게 의존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SNS, 유튜브로 이제 그 편집의 그 권한이 넘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전히 그 포털은 강력하죠 아직은. 강력해요. 네. 예. 근데 강력하긴 하지만 지역 방송사들의 워낙 포털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포털 생태계에서 그나마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밖에 네.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지역 언론들이 이제 네. 유튜브로 나가야 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제이채님께서 오늘 진짜 미디어 토크 같네라고. 아 그래? 웬일이죠 오늘? 네. 네. 국밥 두 그릇 먹어. 힘이 났습니다. 네. 본격 미디어 방송. 자, 가지산 돼지국밥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태안농산 군고구마 말랭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관훈 라이트클럽 윤종호 전 울산 북구청장 지난주 저희가 네네. 모셔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의원실에서 반론문을 보내오셨어요. 아. 저희는 어떤 반론이든 가리지 않고 다 봤습니다. 네. 네. 저희 이 김용민 TV 제작사인 대마시안에 연락을 주시면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이런 반론이 있다 하시면은 연락 언제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관훈 라이트 클럽 윤종호 전 의원 방송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의원실 입장을 지금부터 제가 한자도 빠짐없이 읽겠습니다. 1. 이상원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진보 단일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에 두말 없이 곧바로 자신의 작은 이익을 버리고 윤종호 의원에게 후보직을 양보하는 단일화 형식을 받아들일 정도로 평소 윤종호 전 의원의 정치적 행보를 응원하고 지지해 왔었다.
2. 그러나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권에 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일으킨 문제였고 이를 민주당 지방정부가 뒤수습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윤종호 전 의원의 소신, 행정 또한 존중받아야 하지만 북구 주민들의 세금 7억 원이 손실되는 부분도 현 구청장이 심도 깊게 살펴봐야 한다. 3. 이런 모든 상황을 살펴볼 때 이상원 의원은 작년 말부터 윤종호 전 의원과 접촉해서 민주당이 당신을 위해 함께 모금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가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윤종호 전 의원은 집을 잃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번번이 제안을 거절했다. 4. 또한 행정안전부의 공무는 울산 북구의회가 구상권 청구에 관한 면제안을 의결해도 된다는 것이지 법적으로 면제를 해도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었다. 만약 자유한국당 구의원이 현 민주당 구청장을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면 문제를 뒤수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떠안게 된다. 5. 지금 이 모든 일은 윤종호 전 의원과 민중당의 정치적 공세를 통한 이득을 취하고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정치적 행위다. 민주당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충만하지만 이를 정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네, 이상입니다. 자, 이상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입장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관훈 라이트 클럽 이렇게 해서 또 1, 2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 4부에서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오늘 힘나네요.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